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어디나 작업실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은 문화 맛집은 일상을 기록하는 그림 어반 스케치의 세계를 만나볼 텐데요. 경주를 세계적인 어반 스케치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우리 지역의 어반 스케쳐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반 스케치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시간을 그대로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에 그리고 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이죠. 어떤 재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펜, 연필, 색연필, 마카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고 현장에서 그리는 게 저희가 가장 다른 그림, 그런 수채화나 다른 그림과 가장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은 경주 어반 스케쳐스 회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풍경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 모임의 원칙인데요. 지금부터 어반 스케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국제적인 미술 문화의 하나인 어반 스케치.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모임도 활발한데요. 오늘 경주 모임에도 포항, 부산 등 타지에서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경주까지 찾아온 걸까요? 특정한 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연필로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 집 지나가다가 이 집 담벼락이 예쁜데 이걸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요. 또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이 커피 한번 오늘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 그럼 또 커피잔을 그리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케치에 조금조금하게 그림 일기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기억이 또 생생하게 기억나죠. 아무런 형식 없고 어떻게 그려야 된다, 뭘로 그려야 된다, 뭘로 채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반은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현장에서 그릴 때 그 느낌이라든지 거기 장소의 특별함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여행 와봤을 때 그 장소를 그림으로서 그렸을 때 느낌하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느낌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하나하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도구를 가리지 않고 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공유한다는 점이 어반 스케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어반 스케쳐들은 8가지 슬로건에 따라 작품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여행하는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고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해 함께 그리는 그림. 온라인으로 작품을 공유하고 세상을 표현하는 것.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만 지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반 스케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행을 가서 우리가 겪는 다이나믹한 풍경이나 그런 주변의 냄새라든지 그런 느낌을 이 그림으로서 간단한 스케치로서 표현하고 싶다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불편해 하시거나 아니면 어색해 하세요. 불편하신 것보다는. 그렇지만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스케치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약간의 이런 드로잉하는 기술들을 또 조금씩 보여드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어색함만 잘 깨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처럼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종이를 펼치는 곳이 바로 작업실이 된다는 것. 실내외 구분 없이, 피사체 구분 없이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건데요. 하지만 어반 스케치만의 느낌을 내기 위한 장소 선정의 기준도 있을까요? 유명한 뭐 박물관이나 뭐 석굴암 불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소소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 골목 그림이라든지 뭐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하냐고도 물어보고 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훈수도 두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황리단길에서 가스배관을 그리고 있는데 할머님이 여기서 뭐 하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그려요. 제가 그랬더니 이게 무슨 재밌어? 저는 재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들어와서 음료수 한잔 하고 가라고. 네, 그런 게 어반이에요. 지난 4월 황리단길에서는 조금 특별한 어반 스케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낡아 방치되어 있던 황남 정미소 공간에 황리단길 주변을 그린 어반 스케치 작품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한 건데요. 일상 속 풍경들,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도 멋진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남 정미소 전시회는요, 공간이 사실은 약간 죽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좀 살려볼 수 있겠느냐는 의뢰를 받아서 저희 이제 회원님들의 그 스케치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그리고 그 죽어있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좀 강조한 게 경주, 그러니까 경주를 그린, 그리고 특히나 그 황리단길 그린 것 위주로 저희가, 그리고 정미소 외관, 그리고 정미소 내부, 그렇게 스케치한 걸 저희가 가장 많이 전시를 했습니다. 지나가시는 관광객분들이 우연찮게 들어오셔서 난 여기가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추억을 한 번 더 상기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저희 어반이 할 수 있는 또 저희 어반만의 독특한 매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희 또 그런 걸 취지로 그 정미소에 저희의 전시를 하게 됐죠. 어반 스케치는 도시의 풍경과 일상을 담는 그림인 만큼 작품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세계 어반 스케처스의 공식 도시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주 어반 스케치도 공식 도시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지역의 회원들이 경주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죠. 똑같은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그림도 함께 그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리는 거니까 그때 그 순간의 그 느낌이라든가 사람 분위기, 그걸 여기다 그리다 보면 다 당기거든요.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때 그 순간이. 전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그리니까 또 재미있게 그릴 수 있고, 또 다 다른 스타일들로 그려지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반 스케치는 약간 뭔가 실력이 좋거나 않거나를 떠나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함께 모여 오늘 그린 경주의 풍경들을 공유하는 어반 스케처스 회원들. 비슷비슷한 풍경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을 자아내죠. 최근 어반 스케치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경주 어반 스케치 회원들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하네요. 목표는 계속 즐겁게 그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경주에서 모든 어반 스케치, 세계 곳곳의 어반 스케쳐들을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맛집, 어반 스케치의 세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주 어반 스케치를 검색하세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초록에 짙어지는 계절,
싱그러운 풍경을 선물하는 곳.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박혁거세의 신화가 잠들어 있는 오릉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질 것 같은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릉입니다. 오릉 역사책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전 잘 모르거든요. 본격적인 오릉 여행에 앞서서 몸풀기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오릉은 박혁거세와 왕비 아령 그리고 신라 초대왕들이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이거는 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릉이 릉이 5개여서 오릉인 것 같은데 릉이 5개면은 뭐 왕이랑 왕비 이렇게 묻혀 있지 않을까요? 정답!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문제. 오릉에는 박혁거세의 왕비 아령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다. 이것도 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신라의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김할지는 작은 상자에서 태어났는데 왠지 우물에서도 한 분 태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정답! 왕비가 태어난 우물인 아령정이 바로 오릉에 있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우물 나정에는 아직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 오인 것 같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인데 뭐 그분과 관련된 우물이면은 아직까지도 당연히 물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X. 잠시 후 나정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해요. 연속 2개로는 맞췄는데 또 하나를 틀렸습니다. 오늘은 꼭 3개를 다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 문제 틀린 건 아쉬운데 그래도 이 한 문제를 채워주실 분을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전경효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능을 둘러싼 숲이 좋아 산책 코스로도 인기라는 오릉. 이곳에 남아있는 신비한 이야기들과 우리의 소중한 역사.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게요. 주무관님, 오늘 저희가 여기 오릉 앞에 와 있잖아요. 오릉, 릉이 5개여서 오릉인 것도 대충 알겠고 박혁거세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오릉은 어떤 곳인가요? 오릉은 이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그의 왕비인 아령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이제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제 삼국 유사에 따르면 박혁거세가 죽은 지 7일 뒤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박혁거세의 시신이 5조각으로 나눠져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를 이제 나라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고 해서 뱀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릉이 그럼 뱀 4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박혁거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혁거세 역사책에서 많이 봤는데 정확히 어떤 왕이었나요? 박혁거세는 이제 신라의 시조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혁거세 거서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서관은 이제 귀인,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로 이제 추정해 봤을 때 당시 이제 박혁거세는 이제 뒷날 왕처럼 이제 강력하게 국가를 통치한 왕이 아니라 이제 한 소규모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상에 이제 왕처럼 기록된 것은 이제 뒷날의 사실을 이제 소급해서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튼 박혁거세가 신라를 최초로 세운 왕인 건 맞잖아요. 그럼 저 5개 릉 중에서 가장 큰 게 당연히 박혁거세 왕의 무덤이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박혁거세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경주 지역의 여러 무덤의 주인공을 정할 때 이제 당시 이제 각종 지리지에서 전하던 이제 경주부 남쪽 오리에 이제 오릉이 있다는 기록과 이제 실제 여기에 5개 무덤이 있다는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무덤을 오릉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 다만 이 무덤 가운데 어느 것이 뭐 박혁거세의 무덤이고 아령의 무덤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박혁거세가 묻힌 오릉에서 자리를 옮겨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남아있는 나정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신라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우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오릉에 이어서 여기 나정에 와 있는데요. 여기 나정이 박혁것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6촌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정 곁에서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말은 사라지고 이제 자줏빛 딸만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아래서 이제 사내아이를 얻어서 길렀는데 그가 훗날 이제 박혁거세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물도 없고 그다음 우물터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 같거든요. 여기가 우물이 맞나요? 지난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전부 4차례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결과 이제 우물 또는 구덩이로 추정되는 시설과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나무 담장으로 둘러쌌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도랑을 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제 7세기 중후반 무렵에 이제 팔각형 건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마 초반에는 이제 단순한 우물이나 구덩이 형태에서 7세기 중후반 무렵에는 이제 정식 건물로 이제 바뀌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는 없지만 우물처럼 깊고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릉과 나정. 푸르른 숲길을 거닐며 잠시 옛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릉과 나정을 둘러봤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신라가 시작된 곳에서 들으니까 좀 더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경주를 찾는 분들에게 오릉과 나정을 꼭 들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오릉과 나정에 위치한 곳은 이제 남산 서쪽인데 이때는 이제 신라의 최초의 왕과 왕비가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최초의 궁궐터인 이제 창린사 터가 이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찬란한 문화를 가진 신라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오릉과 나정은 이제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기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릉 뭔가 릉이 5개만 딱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쉬고 놀고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릉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 옆에 이제 소나무 숲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난 오솔길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5월 좋은 날씨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함께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도시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역사 속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한 번쯤 찾아올 만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오릉입니다. 오늘 오릉과 나정까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여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정말 재밌지만 저는 친구들과 같이 놀러와서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레는 5월에 경주와 제대로 한번 썸 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경주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경주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다음 시간에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체 심리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힘듦이 있다면 이 힘내소가 찾아가서 힘을 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현하는 소상공인을 만나봅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희망을 나누는 곳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제가 이래도 되나 모르겠지만 왔으니까 알려야죠. 힘내소! 힘내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 사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사업체고요. 인증사회적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취약계층 분들이 일자리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도와주고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부터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건강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합니다. 이곳은요, 무료 급식, 도시락 나눔, 어르신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까지 작은 봉사단에서 출발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들이 계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몇 분 정도 계시나요? 30여 분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50여 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네. 많은 조합원들이 또 다양한 사업들,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셨겠어요. 13년도부터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례화시켜서 해오고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서 자립도를 높이면 어떻겠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들, 이들을 단순히 봉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보물이 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잘 순환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환경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자원을 선택하게 됐고 이곳에서 이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푸르른 녹음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통 장류 생산지를 찾았습니다. 와, 장독 많이 있다. 오. 아니,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장 읽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어보자. 장 있는 소리. 오,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저분이신가요? 네. 저희 조합원이시고 장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전통 장 이야기를 들려줄 안오김 장인을 소개합니다. 힘내소가 장맛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계셨네요. 예. 이거 몇 년 장이에요? 5년 장이에요. 아니, 장이 5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1년 뒤에 장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담는 거는 조그마한 단위는 익는데 숙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단위는 숙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돼야 맛있어요. 우리 장의 특징, 자랑거리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다 농사 지어서 일단은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어서 여기서 끓여서 고추장 같은 거는 다 여기서 엿 과서 다 담아요. 방부제 NO, 첨가제 NO, 자연 그대로 재배한 농산물로 담근 전통장, 그야말로 보물인데요. 와, 아니 열어보실래요? 얘를 장독도 크고 빠밤 10년 된 된장 공개합니다. 빠밤 이 속에 이렇게 열어야 돼요. 농민의 정성과 땀으로 만들고 햇빛과 시간이 완성해준 전통장. 전통장은 곧 과학입니다. 와, 어디 가서 장독에서 직접 푼 10년 된 된장을 맛보겠어요. 오늘 운 좋은 날이시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숴보세요. 그 맛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만큼 먹었잖아요. 일단 짜지 않아요. 그게 안 짰죠. 그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저 먹기 전에 좀 쌉싸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끝맛은 또 단맛도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가을에 콩을 추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콩을 잘 골라내서 그 콩들을 삶고 메주를 겨우내 잘 띄워서 그 메주를 갖고 정월에 다 같이 모여서 장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장도 담그고 정도 쌓고 수익도 나누는 좋은 기업. 그 아름다운 손길로 만든 된장을 이번에는 차로 마셔봤습니다. 상당히 구수하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맛 좋은 된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팔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가정에 가져간다 해도 그래도 많이 팔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하고 같이 저기가 돼가서. 예. 좋네. 좋지요. 잘 됐네. 예. 어. 저도 운 터진 거지. 금산에서 담그는 보물 같은 전통장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곳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금산에서 장 보시다 말고 어디 가셨나 했는데 여기 와 계셨네요. 장을 끓이러 왔죠. 아하, 이 금산에서 난 그 된장인 네, 거예요? 아까 보신 그 장이 지금 이렇게 찌개로 끓여지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금산에 아까 보셨던 그 장들, 건강한 장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보고 그리고 그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16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산 어르신들이 고이고이 담근 장을 정성 어린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당.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며 매출이 줄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힘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식당인데 조합원분들이 힘이 많이 빠지셨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이 빠져 있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저희가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업해서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협동을 해야죠. 그렇죠. 힘내서 힘 드리고요.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방역 시작합니다. 힘내소의 방역 선물 깔끔하게 꼼꼼하게 방역 완료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당은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함께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취식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손 씻기,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통장으로 만든 맛깔나는 한 끼 식사가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정말 푸짐하죠? 야, 행복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밑반찬 깔끔하고 정갈하고요. 이게 뭔가요? 금산에서 직접 콩농사 지어서 매주 띄우고 볕 좋은 곳에서 잘 숙성시킨 된장을 이용한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누군가는 게장이 밥도둑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밥도둑은 바로 된장 청국장입니다. 맨밥에 쓱쓱 비빈 다음에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건강하고 구수한 맛에 공깃밥 한 그릇 순삭이거든요. 그렇게 다 비웠습니다. 보세요. 된장찌개, 청국장 두 뚝배기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일단 맛있고요. 무엇보다 이 된장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가보시죠.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동참하면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자 급식까지 함께하는 곳도 있는데요. 맛은 물론이고요. 착하고 행복한 점심 한 끼에 직원들의 하루도 즐겁겠죠. 사회적 기업을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수익을 통해서 상생 협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특구진흥재단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직원들 그 고용유지 전부 하면서 아직까지도 서로 힘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장을 생산하며 농가의 팔로 개척에 앞장서고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층의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당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멀티 사회적 기업.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치지 말고 승승장구하시길 힘내소가 응원합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 어디 갈까 고민 많으시죠?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우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하면은 산책도 하고 막 소풍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박물관에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만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강원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춘천 어린이 박물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는 곳인데요.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 정식 개장이 아닌 임시 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핫플레이스로 등극.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소풍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놀이동산 이런 곳을 많이 가는데 여기를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깝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서 와봤어요.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 즐겁게 어른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 하면 조용하고 딱딱한 분위기에 왠지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린이 박물관은 다릅니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 수렵 활동을 이해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국립춘천박물관 본관도 있지만 여기는 좀 아이들이 체험하고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빚어보는 나만의 작품.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 그냥 노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체험은 어디에나 있는 흔한 것 아니냐고요?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징. 이건 뭘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스캔하면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림이요? 네네. 우와. 내가 그린 그림이 영상을 통해 박물관 바닥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겠죠. 가정의 달을 맞아 춘천 공지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춘천놀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야외지만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이제 신나게 즐기면 됩니다.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던 공지천 산책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려 14가지.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오고 가는 시민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시민 그림 마켓. 역시 시장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춘천 시민들 누구나 나오셔서 중고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 쓰거나 아껴 쓰거나 그런 취지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마켓이에요. 혹시 이곳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가요? 주력 상품은 여기 친환경 3배 수세미하고요. 네. 요 자투리 천으로 만든 핸드폰 가방이에요. 그럼 오신 김에 이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딱 맞춤이다, 맞춤. 이게 무슨 가방이죠? 이건 핸드폰 넣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넣으셔도 되겠네요. 마이크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이 백. 핸드폰 가방에 핸드폰 싹 넣고 옆으로 싹. 이 패션. 괜찮아요? 네. 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산책하러 나왔다가 뜻밖의 멋진 가방도 사고 좋은 일도 하고 뭔가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죠. 이름하여 스타돔 만들기.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는 놀이입니다. 놀이의 영역 중에는 기술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술을 익히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지식도 얻는 그런 놀이가 기술놀이인데, 보통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쉬운 것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부족한 부분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도와주면 되죠. 그게 단계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복잡한 것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중인데 어떠세요? 참여해 보시는 거? 처음에는 제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그냥 엄마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놀기만 해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공지천 하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페트병과 알록달록한 뚜껑들! 이렇게 보니까 멋진 작품 같죠? 석사천 주변에서 모은 페트병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모비를 만들어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너무 새롭고 요새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버리는 모든 플라스틱도 아니면 모든 쓰레기도 다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또 시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점 다른 세대들도 점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에서 멋진 작품이 되는 순간인데요. 자연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기 버려지던 물건에 새로운 변신이 또 있습니다. 만들기에 집중하는 가족.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이게 양말 목공이라 그래서 양말 만들고 난 그 짜투리를 버리던 건데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컵받침도 만들고 크게 하면 저쪽에 해먹처럼 방석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바깥 생활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좀 자주 했는데 이렇게 좀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린이날 행사 때 뭐 이럴 때는 많이 왔었는데 요 근래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다양한 체험들. 이번에는 또 어떤 체험일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소원 모비를 만들고 있어요. 소원 모빌이 뭐예요? 저희가 만들면서 소원을 빌면서 요거 모비를 만들어서 저쪽에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원 모빌 지금 만드시는 건데 어떤 소원 빌려고 하세요? 가족 건강이죠. 가족 건강이요? 네, 행복한 거. 알록달록한 아크릴판을 실로 묶어 나만의 모비를 만드는데요.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저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정성껏 꿰어봤는데요. 소원 모비를 매달아 오색빛으로 가득한 터널을 만들어 봅니다. 춘천 시민들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터널, 점점 더 화려하게 채워지겠죠? 많은 시민분들이 석사천에 산책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공연도 하시고 시민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가족들의 신나는 5월을 만들어줄 다양한 행사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고 놀이가 배움이 되고 익숙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인데요. 날 좋은 요즘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딱 1시간 소중한 점심시간에 누리는 화려한 여유. 콜라랑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식탁의 화사함이 그대로 입가에. 점심이 더 맛있는 피자와 파스타 먹어봅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촘촘히 남아있는 고장 함안에서 오늘은 양식이 먹고 싶다, 피자가 당긴다 하면 현지인들이 찾는 맛집이 있다는데요. 화덕피자 먹고 싶을 때는 여기 주변에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여기 좀 예쁜 가게가 생겨서 그 점심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와서 즐겨 먹고 있어요.
화덕피자, 파스타, 리조또 여러 종류가 있고요. 추천 메뉴로는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는 루꼴라 피자, 불고기 감자로 담백함이 2배인 불고기 빠따따 피자가 있고요. 저희 집만의 스타일로 맛을 낸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 파스타, 토마토 해산물 리조또가 있습니다. 화덕까지 총 3명의 셰프 준비 완료. 바로 화덕피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72시간 저온 숙성한 도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손님들은 얇고 큰 피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크게 펴서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서 화덕에 먼저 구운 후 그 다음 루꼴라와 치즈를 올려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는 피자가 되는 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얇고 바삭한 피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구울 때 조심스럽게 구워야지 찢어지지 않고 제대로 구울 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매력인 루꼴라를 가득 올려주면 싱그러운 자태에 입맛이 살아납니다. 피자는 바삭하고 루꼴라는 아삭하고 치즈는 고소하고 이런 게 봄의 맛 아닐까요? 도우가 쫄깃하고 루꼴라랑 올라간 치즈랑 잘 어울려서 고소하고 담백해요. 다음 피자는 거기다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는 직접 양념한 불고기와 감자가 들어간 피자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고기 빠따따 피자. 토마토 소스에 치즈, 감자만 올려서 화덕으로 직행. 완벽한 분업 시스템으로 화덕 셰프가 피자를 구워주면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불고기를 볶습니다. 적당한 달달함과 짭조름함이 배어있는 불고기와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감자가 만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피자가 탄생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뭘 봐야 되나? 이게 뭐 있노? 멀리 가지 않아도 화덕피자를 함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저희 가게만의 장점이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는 게 저희 가게만의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느끼함이 없는 크림 파스타도 인기에 한몫하는데요. 양파를 올리브오일에 먼저 볶다가 베이컨을 볶고 와인으로 잡내를 제거한 후 생크림과 치킨 스탁을 넣은 후 청양고추 피클을 넣는 것이 저희 가게만의 비법입니다. 직접 담근 청양고추 장아찌로 매콤함에 새콤달콤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매운 음식 즐기지 않는 분들도 한 번에 사로잡는 마성의 파스타. 이국적인 맛도 느끼고 싶고 면보다 밥이 좋다면 토마토 해산물 리소토 추천합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오늘도 너무 맛있었고요. 여기는 언제 오더라도 맛에 기복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장님하고 다 친절해서 다음에 또 꼭 올 겁니다. 피자 한 조각이라도 포장해달라고 할 때 보람을 느껴요. 늘 맛있게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한 꿀맛 같은 점심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피자와 파스타, 리소토까지 넉넉하게 드셔보세요.